저는 일단 양극재 비중이 35% 정도 되고요. 배터리 셀이 15%, 음극재하고 도전재가 20%. 나머지는 현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셀은 어디가 제일 싸냐? 압도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싼데 이건 SK 이노베이션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SK 이노베이션은 기초석유화학 제품 사업부가 매출과 이익의 40%가 넘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좋다기보다 SK 이노베이션은 PER 자체가 원래 값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밸류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PER 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투자하기가 조금 그런 게 PEG 값이 올해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꺾이니까 결국 영업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PEG 값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SK온이 흑자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PEG 값이 0.4, 0.9배가 나와요. 그럼 평균 내보면 0.3이죠. 그럼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싼데 그게 아니고요. SK이노베이션은 PEG 값이 내년과 내후년에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근데 삼성 SDI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삼성 SDI, LG 엔솔은 PEG 값이 계속 떨어져요. 자, 삼성 SDI는 1.1배, 0.7배, 0.8배, 평균 0.86배. 엄청 싸죠. LG 엔솔은 올해 다소 비싸서 1배지만 내년에 더 비싸요. 1.2배까지 올라가요. 근데 내후년 2025년에 굉장히 영업이익 큰 폭으로 성장합니다. 2025년에. 그래서 0.5배까지 떨어져요. 와. 그래서 3년치 평균 내보면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삼성 SDI가 더 싼 건 맞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PEG 값으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삼성 SDI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냐? LG 엔솔은 1.2까지 올라갔다가 0.5배까지 떨어졌다가 들쑥날쑥한 거고 삼성 SDI는 안정적으로 1.1배, 0.7배, 0.8배 이렇게 꾸준히 그냥 0.8배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제일 삼성 SDI가 좋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말씀드릴게요. 양극재는 LG화학이 PEG가 올해는 아무래도 그 계속 말씀드리는 기초석유화학 사업부 매출 비중이 워낙 크고 이익 비중이 크다 보니까 1.9배까지 PEG가 커졌다가 내년에 굉장히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 이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0.3배까지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첨단 소재 사업부가 내년에 좀 좋아질 거라고 첨단 소재 말고 기초석유화학 제가 계속 화학은 역발상의 관점에서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화학은 바닥 밑에 지하실이 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국면 회복 국면에 있어요. 지금 화학은 바닥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화학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 더 클 거라고 봐요. 그 정도예요. 네네. 중국이 뭐 엄청나게 수요가 회복을 떠나서 이미 공급을 2년 동안 엄청나게 늘렸는데 더 이상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중국 공급 못 늘리면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게 왜 게임 끝났다고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수요가 생각보다 조금만 받쳐둬도 급격하게 수요와 공급을 저는 이제 화학공학과 출신이니까 업계의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업계에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제 조금 살 길이 핀대요. 그 얘기는 벌써 딱 빠르게 가동률이 올라오는구나. 그걸 체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가동률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가동률이 올라오는 게 앞으로 좋아질 걸 경기를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땡겨서. 그게 코로나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데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안 늘어나도 공급이 급격하게 안 늘면 가격이 그 기초석유화학 제품의 판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중국만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석유화학 공장 돌리려면요 엄청나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유럽은 많이 꺾였죠. LNG 값도 많이 떨어지고 뭐 천연가스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석유화학 공장 설비들의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전력비 때문에. 근데 유럽이 더 많이 떨어뜨리고 북미도 일부 떨어뜨리고 그래서 유럽과 북미가 가동률도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유럽과 북미에서 그 소위 말하는 노후화된 설비를 폐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셧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셧다운하면 그동안에 가동률 못 올라간 것만큼 어딘가에서는 벌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벌크업을 해주는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을 띠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LG화학.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엄청난 회사, 한화솔루션 이런 회사들 글로벌 탑티어급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에서 공장 캐파를 줄이고 가동률 떨어뜨리고 폐쇄하고 중국 로컬 업체들도
대표적인 얘가 효성 TNC 스판덱스 1등인데 2등 업체가 엄두도 못 내면서 가동률 못 올리는 동안에 효성 TNC는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다시 가동률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동률을 올렸더니 65% 미만대의 가동률이 지금 85%, 9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의 정상화 수준을 가고 있다. 근데 LG화학이 캐파 그 가동률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LG화학 가동률이 지금 82%까지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65% 미만에서. 와, 그 네. 턴어라운드가 엄청 기대되시네요. 턴어라운드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체는 이제 화학업체로 보지 마시고요. 태양광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2차 전지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IT 소재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뭐 자동차 부품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베이스는 정밀화학이다. 화학업체가 다 2차 전지 업체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업체들 말씀드렸고 원자재 소재단에 에코프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근데 이거 LG화학은 네. 우선주는 더 싸잖아요. 더 쌉니다. 네. 한 50% 싸지 않나요? 네, LG화학 우선주 더 싸고요. LG화학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너무 좋은 게, 자, LG화학 보시면 LG화학 배당이 3%가 넘습니다, 지금. 와. 자, LG화학 그냥 작년 정도 수준 1,400원만 준다고 이제 가정을 해도 배당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지금 본주에 지금 뭐 얼마 가격이죠? 반토막도 더 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당 수익률만 계산해 보면 3.4% 나와요. 은행 늘 바에는 LG화학 성장률도 같이 먹으면서 배당 수익도 3.4% 먹을 수 있는 LG화학 투자하시는 건 전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부담스러우시면 LG화학 우선주를 사서 모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야, 그러네요. 네. 네. 이거 저만 알고 싶었던 LG화학 우선주를 찝어주셨네요. 제가 제일 많이 담고 싶은 건데 근데 네. 단 거래가 굉장히 적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PEG값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PEG는 평균 0.2배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요? 네네.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에코프로가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보시면, 자, 에코프로 영업이익 성장률만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영업이익 성장률은, 그러니까 이게 주가만 보셔서 그래요. 주가만. 맞아요. 자, 에코프로 2023년에 54% 성장합니다. 6,100억대에서 9,500억대. 그 다음 2024년에 9,400억대에서 1조 6,130억. 자, 계산해 볼게요. 제가 2024년 PEG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1조 6,130억을 9,484억으로 나누면 70% 나오죠. 70.1%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PEG는 뭐로 나눈다고 했죠? PER을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거죠. 그러면 2024년 에코프로의 PER은 네이버 금융에 다 나옵니다. 11.83입니다. 이거를 영업이익 성장률 70.7로 나누면 PEG값 0.167. 와, 더 떨어져. 더 떨어지죠. 대박이다. 대박이죠. 근데 이거 에코프로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진짜 엄청나구나. 에코프로는 제가 2025년도 추정했는데 2025년 0.08까지 떨어져요. 와. 그러니까 2025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하고 2024년에 평균치로 계산한 거예요. 2023년과 24년의 영업이익 평균치로 계산해봤더니 2025년은 0.08배까지 떨어지더라. 와. 그러니까 이거를 PEG를 계산해보시면 2차 전지 업체들 비싸다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와. 보지 마시고요. 근데 이거 비싸다고 요즘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요. 일단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가지지 못하신 분들의 약간 배 아픈 심리가 되게 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기관들도 생각보다 2차 전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갑자기 공매도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쇼키주로 물량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구나. 네.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네, 다 편견과 사심이 가득해가지고 리틀 배터리 아저씨인데. 리틀 배터리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전 청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첨보가 PEG 값이 3년 평균이 한 0.5배 정도 되고요. 대주전자재료가 3년 평균이 급격하게 내년에 떨어집니다. 0.3배까지 떨어져서 1.8배 정도 되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을 인수해서 본격적인 롯데케미칼 인수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0.4배.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이 올해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률이 떨어져서 역성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 나오고 SKI 테크놀로지는 PEG 값으로는 싼데 매력적이지 않게 봅니다. 왜냐? PR은 낮은 대신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첨보, 대주전자재료,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훨씬 매출액 성장률이나 영업이익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네. 성장주니까 성장률이 네. 일단 높아야 되는 네. 거죠. PEG만 낮다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PEG 값이 떨어지는 데 투자하셔야 돼요. 네. 야. 와, 오늘 진짜 대표님 너무 엄청난 거를 공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응달 대표님도 요거 PEG 한번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저 바로 엑셀 시트 네. 만들고 해볼 것 같은데요. 엑셀 시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도 네. 조금 더 제가 질문을 네. 직접적으로 네. 드릴게요. 이 중에서도 네. 지훈 대표님께서 이제 2차 전지 억대 이상으로 이렇게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어떤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일단 양극재 비중이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이 15%. 그 다음에 음극재하고 도전재가 20%. 나머지는 현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도전재하고 음극재의 비중을 저는 엄청나게 양극재보다 더 많이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양극재보다 양극재 갖고 있는 비중 자체는 조절하지는 않고요. 30에서 35% 유지를 하고 음극재나 도전재를 지금 20%에서 최대 40%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극재를 사고 왔습니다. 주식을. 그 음극재, 도전재 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네. 기업이 나노신소재.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네. 그러세요. 네. 대주전자재료 있고 한솔케미칼도 있고 동진세미캠도 있고 뭐 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세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LFP 배터리 얘기 많이 하시는데 LFP 배터리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LFP 배터리의 단점은 일단은 주행거리가 딸립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단점 중에 굉장히 큰 단점 얘기 안 하시는 분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그냥 동남아 따뜻한 나라에서 그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엄청 싼 차 있어요. 막 180만 원짜리인가 차가 있거든요. 뭐 홍화민인가 뭐 그런 차가 있거든요. 그 차가 배터리가 50kWh도 안 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45kW인가? 요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게 네, 아무튼 엄청난데 그게 들어가려면 배터리도 낮아서 주행거리도 안 나오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기후 환경 외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LFP 배터리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나 유럽처럼 기후 변화가 심하거나 온도 변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추우면 그냥 차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버려요. 아니면 충방전 할 때 그냥 배터리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충방전 할 때. 저온에 약한 거고. 저온에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온에 강한 거를 양극재로는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의 양극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서 양극재가 충당을 못하는 에너지 밀도를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가 쓰이려면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LFP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데 그 에너지 밀도를 보완해야 되니까요. 근데 보완하는 거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면 완벽하게 에너지 밀도가 보완이 되는데 LFP 배터리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산철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음극재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실리콘을 섞어서 실리콘이 기존의 흑연 소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좋으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섞는 거고,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공식처럼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충방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리콘이나 소재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충방전 할 때 부피가 팽창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에너지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도전재의 역할인데, 도전재는 우리나라에서 나노신소재가 아주 물론 나노신소재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LG화학도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 재원산업이라는 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전제는 양극재에도 쓰이고 음극재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양극 도전제도 있고 음극 도전제도 있는데 게임이 안 된다는 건 나노 신소재가 잘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나노 신소재는 어. LG 엔솔에도 하고 SK 온도 하고 아. 네. 뭐 파나소닉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가장 잘 다변화돼 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가 고객사도 다변화돼 있고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양극재 도전제는 LG화학도 하고 있고 나노 신소재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재원산업도 하고 있는데 음극재에 쓰는 도전제, 음극재의 도전제로 쓰이려면 도전제는 다중벽, 단일벽, 이중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거는 단일벽이에요. 가늘고 길게 이 분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갖고 있는 데가 나노신소재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단일벽 음극 도전제를 나노신소재만 유일하게 양산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압도적으로 캐파로도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나노신소재가 갖고 있는 매출 내에서 비중도 거의 도전제가 압도적으로 70%까지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음극 도전제를 유일하게 양산하는 데가 나노신소재니까 가장 나노신소재가 경쟁력이 있는데 나노신소재는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지만 나노신소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가 모두 앞으로 그 LFP 배터리 확대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그 포르쉐 타이칸 제일 비싼 차 뭐 1억 8천짜리 있잖아요. 그런 차에만 납품을 하다가 이제는 차종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타이칸 말고 마칸이라고 SUV 차종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 SDI를 통해서 젠5 삼성 SDI 젠5 공장을 통해서 아마 BMW 차세대 모델에 들어가지 않겠냐. BMW, 뭐 볼보, 그다음에 SK 온의 그 가장 베스트셀링 카죠. 픽업 트럭 F150. 뭐 지금 SK 온에서 수율이 나온 해 만에 문제가 많았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픽업 트럭까지 차종이 다양화되고 차종도 일반 세단보다는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라든지 그런 데는 차 자체도 크니까 배터리도 큰 배터리 써야 되고 양극재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음극재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음극재에 작년에 실리콘을 3%만 섞었다면 올해 5%, 내년에 8%, 내후년에 10%, 2026년에 15%까지 섞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이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 얼마나 매출 크게 성장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대주전자재료 PEG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유가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기 때문에 PEG 값이 낮아지는 겁니다. 1,700억에서 1,900억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3,900억 가까이 성장하죠. 100%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자, 205억에서 470억 보이시나요? 140% 영업이익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PEG 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2025년 추정치가 안 나왔는데 제가 캐펙스를 계산해 보니까 2025년에도 2024년 요 3,800억보다 최소한 70에서 80% 이상 5,500억 정도 5,500억에서 6,000억 정도 예상되고 그거에 비슷한 이 작년 정도 수준 올해 정도 2023년도 수준의 영업이익률 자 2023년의 영업이익률 한번 볼게요. 대주전자재료 영업이익률 자, 매출이 6,500억에서 5,500에서 6,000억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10.4에서 12.1%까지 올라가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높아지게 따라 이 이익률도 같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가 3% 쓰던 게 5% 쓰고 8% 쓰고 15% 쓰면 매출이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100%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 LFP 배터리 확대, 그다음에 차종의 확대, 세 번째는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양극재 업체보다 좀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많이 알려졌지만 대주전자재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별로 음극재에 관심이 없다. 왜냐? 양극재는 원가 구조에서 4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음극재는 원가 구조상에 10에서 15%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양극재가 올리는 데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에너지 밀도 제일 중요하다. 배터리 아저씨가 강조하는 에너지 밀도. 양극재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게 97%까지 올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든 에너지 밀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음극재를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다. 아. 구조적인 성장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 히스토리가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만 바라봐라 막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원가 비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적인 한계, 네, 기술적인 한계. 어쩔 수 없는 맞습니다. 97까지 네네. 갔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음극재나 뭐 다른 부분에 네. 있어서도 그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네. 음극재, 도전재 이런 네. 쪽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게 숫자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 보여주고 있다. 대주전자재 매출가 이게 100%씩 늘어나니까요. 네. 양극재 100%씩은 안 늘어납니다. 네.